경기도 용인의 한 자원순환센터. 버려진 에어컨 실외기들을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냉매가스를 먼저 뽑아내고 겉면을 분리하면 에어컨의 핵심 부품인 압축기, 컴프레서가 나옵니다. 압축기 안에는 모터가 있고 그 중심부인 로터에는 히토류가 들어간 연구 자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동안은 에어컨 압축기에 히토류가 들어있어도 보철로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안에 자석을 따로 분리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 자석에서 뽑아낸 네오디뮴 같은 히토류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2만 원에서 4만 원에 달합니다. 킬로그램당 300원도 안 되는 고철로 팔리다가 100배 정도 비싼 재활용 히토류로 거듭난 겁니다. 히토류를 사용한 폐가전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데다 정부가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연구 자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해 히토류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전국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콤프레셔 발생량이 약 한 22만 4천 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약 60억 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부터 반도체, 전기차, 로봇, 미사일 유도 장치에까지 쓰이는 핵심 소재인데 우리나라는 전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입량은 7천 톤 정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습니다. 실증 사업 등을 통해서 연구자석 함유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에어컨 이외에 냉장고나 세탁기 등 폐가전 제품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할 계획입니다. 폐가전뿐 아니라 전기차 모터 등에서도 히토류를 회수할 경우 오는 2030년엔 재활용 히토류의 양이 1,400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의 반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막상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게 되더라도 히토류 확보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혹독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히토류를 채굴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며 어쩌면 엄두도 낼 수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국이 공급망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 대량 매장지로 꼽힙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매장된 약 150만 톤의 히토류 채굴 시도에 나섰지만 대부분 초기 탐사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지리적 고립입니다. 디오구 호자 덴마크 그린란드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인구가 밀집된 남부 지역조차 도로가 거의 없고 철도는 전혀 없어 어떤 광산 사업이든 접근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채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헬기로 운반해야 하지만 그린란드의 기후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만큼 이 역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린란드를 이루고 있는 각종 암석 또한 걸림돌입니다. 실제 그린란드 탄브리즈 광산의 히토류는 유다이 알리트층에 박혀 있는데 히토류 채굴을 위해 화학용품을 사용하면 이 층이 끈적한 물질로 바뀌어버리면서 채굴을 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광물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유다이 알리트 등 다른 이물질로부터 히토류를 정제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패트릭 슈레더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더라도 그린란드에서 이득을 보기까지 준비와 투자, 인프라 확보 등에 몇 년은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등 연일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며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오후 일본산 화학물질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물질로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과세와 수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히토류를 포함한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압박 수위를 또 높였습니다. 어제는 수출, 오늘은 수입 분야에서 일본을 향해 칼을 빼든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중국 내정에 간섭했고 무력 위협까지 가했다면서 연이은 조치의 배경이 선을 넘은 일본 때리기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为了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中方依法依规采取措施，完全正当、合理、合法。 중국군도 히토류와 특수금속합금 등
민간과 군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800여 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가 일본의 군비 증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걸 넘어 안보 분야에까지 타격을 줄 의도임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점진적으로 높여오던 일본 압박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못 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휴전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정제와 가공은 80%를 장악한 희토류 수출을 막아 AI와 반도체 등 미국 첨단 산업에 직격탄을 날리자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We just signed with China yesterday, right? Just signed with China. In the China deal, we're starting to open up China.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며 미국이 프로젝트 볼트, 이른바 금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We don't want to ever go through what we went through a year ago. Just as although it did work out. Thank you. 17조 원 가량을 투입해 핵심 광물을 비축해서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현지 시간 4일에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장관급 회의를 엽니다. 일본은 그제 해저 탐사선이 태평양의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5,700m에서 희토류가 함유된 진흙을 채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사업 추진 16년 만입니다. 経済安全保障や総合的な海洋開発の観点等からも意義のある成果であると承知をいたしているところです。 중일 갈등으로 일본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은 평가절하했습니다. 我们注意到日本国内近年来一直都有这样的报道。 또 중국 매체들은 미국의 핵심 광물 비축 프로젝트도 단기적 완충 장치일 뿐이고 대체 공급망 구축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관측을 전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